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2003년 선고된 대법원 2020-253-744 판결을 소재로 배치 전환, 전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목 자체에서 배치 전환이란 말, 전직이란 말 나오는데, 배치 전환이란 말은 사실 우리 실정법에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배치 전환, 배전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강학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우리 실전 금기법에 있는 용어로는 아마 23조 1항의 전직이라는 표현과 맞닿아 있을 것 같고, 이제 일반적인 언어 관용으로는 전근, 전보 같은 표현을 쓰죠. 쉽게 이제 설명을 하면, 기업의 인사 이동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기업의 그 범위를 넘어 이루어지는 것을 크게 대별하는데,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사 이동 중에서 흔히 이제 업무를 장기간 바꾸는 것을 이제 전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근무 장소를 바꾸는 걸 전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거를 묶어서 이제 배치 전환 또는 뭐 전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면에 이제 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인사 명령, 그게 가능하다면 그걸 일본에서는 출향이라는 한자를 쓰긴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 대신 전출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전적이라는 게 있기도 해요. 근데 그 부분은 다루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무 장소 또는 근무 내용의 장기간의 변경, 앞에 걸 전근이라고 하고 뒤에 것을 전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배치 전환이 어떠한 경우에 그 정당성이 부정되는가 긍정되는가라는 한계를 보도록 할게요. 판결의 맥락을 먼저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런 전제가, 이제 근대적 기업 조직은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런 다수의 근로자들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조직하거나 재배치할 수 있을 이제 권한, 사실상의 권한이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옳다 당부당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기도 해요. 고용 관행에 따라서 이게 사용자의 어떤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되는가, 아니면은 뭐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한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한국 또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그 고용관계 자체가 어떤 멤버십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사용자한테 이런 배치 전환, 즉 인사에 대한 넓은 권한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인사권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자가 누구를 채용하고 누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고, 전보 정직하고 또는 승진 또는 강등하고 교육훈련하고 하는 일련의 인사에 관한 어떤 결정 권한을 사용자가 유보하고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이걸 인사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런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라고 관념하고, 판례도 뭐 엄격한 논증이 있진 않지만 이걸 전제하고 법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사권은 이제 사실은 사용자 근로자는 이제 기업이라는 위계구조 하에 근로자가 편입되기 때문에 인사권이 인정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사인간인 거잖아요.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당사자 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이렇게 고권적으로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 거는 익숙한 건 아니죠. 따라서 여기에는 어떤 한계가 인정돼야 되는데, 그런 한계에 대해서 우리 법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지금 보고 있는 23조 1항,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법 2조에 있는 신의칙 권리남용도 마찬가지로 함께 고려돼야 될 거예요. 23조 1항 보시면, 근기법 23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저스트 커즈 없이 전직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죠.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로 열거하는데, 이 중에 전직이라는 말이 배치 전환과 제일 가까운 거죠. 이 전직을 배치 전환이라고 보고 논리를 전개할게요. 이러한 배치 전환, 즉 기업 내 인사 이동, 한자 뭐 쓸 일 없겠습니다만, 이 기업 내 이동은 이렇게 써요. 이제 인사를 이동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것으로 옮긴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정당성 판단에는 두 가지 기준에 따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표지들이 나오는데 묶어볼게요. 첫 번째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필요성이 없이 이제 배치 전환하는 것은 이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 23도 1항이 아니더라도 이럴 경우엔 권리남용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명시적으로 이런 조항이 있는 나라니까
업무상 필요성이라는 것은 정당성의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객관적인 상황 요소이다. 인력의 재배치의 필요성인데 이 필요성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요.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한 추상적인 필요성, 일반적인 필요성 더하기 문제가 되는 특정한 사람을 배치 전환해야 되는 구체적인 개별적인 필요성 둘 다 고려돼야 돼요. 즉 인원 배치에 대한 필요성은 물론 구체적인 대상자 선택의 합리성도 요구된다. 이 뒷부분 여기를 많이들 간과하는데 이 부분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냥 객관적인 수준에서 추상적인 수준에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무나 누구나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결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합리성 요구가 된다. 두 번째는 기업의 차원에서 이러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이제 근로자 측에서 발생하는 어떤 생활상의 불이익이 무시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고려돼야 돼. 인사 이동에 따른 임금이나 승진 기회, 거주지 이전, 인간관계. 방금 언급한 걸 보면은 전부 다 법적인 이익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엄격한 법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이제 그 근무 장소나 업무와 관련되어서 근로자가 맺고 있는 재반 사실관계들, 사실상의 이익들이 변화하는 것도 고려해서 그런 재반 이익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고려해야 돼. 이 두 가지가 고려된다 그러면 뭐 해야 돼? 형량 또는 교량하는 거죠. 저울에 달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서 우리가 인사권에 대해서 사용자한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라고 전제해버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무게를 아주 평등하게 재진 않아요. 법원은 이게 쏠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저하게 법원의 표현은 현저하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라는 게 인정될 경우에 이것이 정당한 이익이 부정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기억을 하세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양자를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하게 되면 그것은 뭐 이제 인사권의 뭐 재량을 유월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그렇게 서술하면 되죠. 두 번째는 이 표현이 좀 애매해지는데 법은 정당한 이유라는 말을 쓰죠. 보통 이유라는 건 우리는 보통 실체적인 걸 고려하지 이유의 절차를 넣어서 해석하진 않잖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말에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문헌을 좀 유월하는 측면이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법은 신의칙이라는 말을 붙여놔요. 저는 이 표현이 엄격히 말하면 23조 1항에서 절차를 도출하지 못하고 민법 2조 1항 민법 2조 2항에서 이 절차를 갖고 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명시적으로 법원이 그렇게 잘 쓰고 있지는 않아요. 여하간 이해하실 때는 23조 1항에서 정당한 이유에서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형량이라는 걸 도출하시고 플러스 알파로 신인식의 근거에서 요구되는 이제 절차가 필요하다. 즉 이제 그 배치 전환을 당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활상 불이익이 벌어지는 사용자 일방적인 처분에 앞서서 적어도 신식상 협의라든가 뭐 의견 청취라든가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잖아요. 법원도 그러한 것들을 인정은 해요. 즉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여기에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쓸데없는 부정적인 디스클레이머를 달고 있는 거죠. 이 협의 절차 미이행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따라서 절차 부분이 이제 위반됐다라는 것만으로 인사 명령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해요. 다만 이제 이게 사용자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명확하게 준수해야 되는 절차가 있으면 그런 절차를 위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겠지만 그런 사안들은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판결 요지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로 인사권이라는 개념. 우리 법 어디에도 명시되고 있지 않지만 근대적 기업 조직이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업이라는 게 디비전 오브 레이버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오거나이즈 조직해야 된다고요. 그건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유보된 사실상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법적인 뭐 정당화된 권리라는 것보다 사실상의 힘에 가깝지만 우리의 법원은 걸 인사권이라고 쓰고 있어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 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해야 될 근로의 내용과 종류와 장소 등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불이익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이 권한이라는 말은 오소리티 있는 그런 힘일 텐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잘 동의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제 판례가 그렇게 쓰고 있으니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선 상당한 재량이 인정이 된다. 하지만 이런 상당한 재량은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이다. 행정법 나오는 표현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보시자고요.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를 봐야 되는데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 법령 쓰시고 전직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두 가지 단계로 봐요. 실체적인 측면에서 실체적인 측면, 절차적인 측면 나누는 게 보통 익숙하시잖아요. 실체적으로 해당 전직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전직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 고량하여 뒤에 나오는 말로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하지 않아야 된다. 더 나아가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요구되는 신의 측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멀티 팩터를 보고 테스팅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하나 분석하면 업무상 필요성은 내용이 두 가지다. 업무상 필요성은 객관적 추상적인 수준에서 인원 배치를 할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제 서울의 인원이 과잉하고 부산의 인원이 부족하니 서울에 재직하는 근로자를 부산으로 배치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런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필요성이고 더 나아가 그렇게 사람을 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누구나 마음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제 합리성이 인정돼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인원 선택의 합리성 얘기는 이제 그 사람의 업무 능률의 증진이나 직장 질서 유지나 회복이나 근로자 인하 등의 재반 사정이 고려돼야 된다. 라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필요성이 있다고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근로자가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과 교량, 형량을 해야 되는데 다만 양자가 아주 균형 있게 형량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은 아닌 거고 재량이 있으니 재량을 일탈 남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게 불이익이 존재하면은 부당해진다라는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전직 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이 표현 보시면 딱 느낌적인 느낌이 어때요? 어, 이거 현저하게 뭐 유월한다, 벗어나 일탈한다라는 판단이 잘 나오진 않겠죠.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거는 지금 잘 기억만 해두세요. 이제 일가정 양립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뭐 생활상 불이익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경향성도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판례가 완전하게 기존의 어떤 경향성을 벗어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그런 명확한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향후에는 이제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하는 것들 때문에 사용자 인사권 제한이 조금 더 강화될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의 측상 요구되는 절차 신인칙이라는 말이 왜 튀어나오냐 하면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라는 것 자체에 절차를 도출하기 어렵다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신인칙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 줘야 돼요.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 정당한 이유 의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보아요. 판례는 23조 1항에 포괄하여서 설명하지만 저는 이 논증이 잘 와닿진 않아요. 여하간 제일 중요한 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를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절차를 아주 중시하지는 않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이 신인치상 요구되는 절차는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의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2조에 따른 신인치의 권리남용에 따라 요구되는 또 하나의 절차적인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요건이라기보다 절차적인 고려사항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논증 자체가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우리 판례는 명확히 이걸 나누고 있지 않고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하나의 고려 요소다 정도라고 퉁치고 넘어가고 있어요.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이 판결은 그러니까 2025년 핵심 판례로 교체돼 들어간 판결인데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판결과 법리가 바뀐 게 아니라 이제 인사 명령의 정당성 관련되어서 조금 더 전형적인 사실관계 있는 판례로 교체한 거라고 맥락을 보시면 되고 사실관계를 좀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피고는 영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경영 관리 능력이 미흡한 직원 등을 후선 업무로 후선 배치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 이제 IMF 이후에 은행에서 많이 했던 거죠. 대기발령과 다르게 어떤 이제 후선 배치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조금
이제 띄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오늘 후선 배치 제도 관련하여 후선 배치 인력 관리 기준을 시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점장으로서 역량 부족 등 후선 배치 사유가 있어 전보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례가 일단 인정한 사안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특히나 이 판결에서는 다른 직원과 달리 이례적으로 전보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경우에 배치 전환 전보 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보다 연차 낮은 팀장의 결제를 받게 되었다. 한국 정서에서 기분 나쁠 수는 있죠. 그리고 급여가 한 20% 정도 감소되었다. 이게 생활상 불이익이 있긴 하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원고의 보직이 변경되었을 뿐 직급이 강등된 건 아니고, 임금이 감소된 건 기본금은 그대로인데 수당 자체가 감소된 것에 불구하고, 장소 자체가 종전의 생활상의 어떤 그 근거가 되는 장소에 인접한 장소였고, 그다음 후선 배치 기간 동안 실적이라든가 기타 사유에 따라 현업 복귀가 가능했다라는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고에게 발생한 생활상의 불이익은 이 사건 전보 명령을 현저하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하게 이제 부당한 것을 보기 어렵다고 해서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한편 이제 절차에 있어서 이 사건 전보 명령 이전에 원고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거나 소명기에 부여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기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 이 판단을 볼 때 이게 권리남용과 가깝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가치 판단은 사실 법 적법 위법이라는 일도양단의 판단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판사의 이제 경험치나 가치관이 반영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 사건 했으면은 좀 과하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는 이게 인사명령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 속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수업 목적에서는 그냥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다만 한번 고민을 해보실 부분이 이제 전통적인 일본식 고용관행, 멤버십처럼 이제 직원을 운영하는 그런 관행에서는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지만, 이제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직무별로 사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고용 관행이 변화하는 도상임을 고려할 때 향후에 이러한 후선 배치 같은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판단이 될지에 대해서는 전 약간 회의감이 있고 변경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수업 목적에서는 이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뭐 정확히 숙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는 23년 8월에 나왔던 문제이고요. A 회사는 200명 근로자 사용 자동차 부품 회사. 갑은 10년에 입사해서 13년 됐죠. 12년간 서울 본사의 회계 업무 담당. 계약서에는 만약에 계약서에 업무가 특정돼 있다 그러면 이 판결에 나오지 않는 사실관계로 계약서에 직무가 특정돼 있으면은 그걸 바꾸는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쓴 건데, 뭐 거기까지 이 답안에 현출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정기 인사에서 한국이나 일본은 로테이션 방식으로 인사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갑을 부산 영업 담당 직원으로 발령하였다. 근데 갑은 입사 이후에 한 번도 영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회계 업무량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직원 수는 감소했어요. 지금 이제 보시면 모의고사나 그런 거에서 출제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명확히 쓸 수 있는 사실관계를 되게 많이 고려하는 것 같아요. 봐봐요. 부산의 지사에는 영업 담당 직원이 다수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게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객관적으로 없지 않나요? 한편 본사 업무량은 회계 업무량은 동일한데 사람이 줄었어요. 그럼 오히려 본사에 충원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갑은 고교 재학생인 두 자녀가 있고 부부도 전일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이런 사람 부산 보내면은 단신 부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본식 표현으로. 그러면 생활상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한번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이거 볼 때 어떤 느낌 들겠어요? 그렇게 푸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여기에 대해서 절차적으로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갑에 대한 인사명령은 정당한가? 먼저 문제의 제기 보시면 A 회사가 12년간 서울 본사의 회계 업무 장소로 변경, 업무도 변경 둘 다 된 거죠. 갑을 부산지사로 장소도 부산으로 바꾸고, 서울서 부산은
아무리 KTX로 가도 3시간 넘게 걸려요. 어, 교통비도 편도 8만 원 넘잖아요. 8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통근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계에서 영업은 굉장히 다른 방식이죠. 회계 업무 하시는 분들과 영업하시는 분들의 필요되는 덕목은 다르죠. 따라서 판례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어떻게 형량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뭐 이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적 정당성이 갖춰졌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 관련 규정 적어주시고 저 같으면 이제 2조 1항 얘기도 할 것 같아요. 신의칙 얘기를. 전보나 정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인사권에 속하지만 이 조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한 인사권 남용으로 평가되지 않아야 된다. 판례법리 이거는 반복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의 불이행 처분될 수 있으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쓰시긴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만 제한이 따르는데 금기법의 23조 1항에 따른 제한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의 그런 구체적인 전직 처분, 뭐 전직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과의 형량 과정에서 현저하게 생활상 불이익이 침해되지 않고 뭐 균형을 잃지 않고 더 나아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 여기서 업무상 필요란 모두 두 가지 단계예요. 배치 전환 그 자체의 필요성과 그리고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라는 걸 요구된다. 생활상 불이익 현저하게 벗어났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협의 절차를 거쳤는 유일한 그러니까 협의 절차를 거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부당해지는 건 아닙니다만 판례의 표현으로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는 걸 써주시고 사연을 적용해 보자고요. 순환근무의 필요성이라는 게 추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보면 A는 12년간 회계 업무 담당했고 서울의 회계부서는 업무량이 증가한 반면에 부산은 사람이 잉여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는 업무상 필요성이 긍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대상자 선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은 이제 다반 목적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법원에 판사라면은 이것만 확인하고 딴 거 보지도 않고 그냥 이거는 무효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깔끔해 보여요. 저는 그렇게 쓰고 싶지만 원래 판사들이 그렇게 판결하지 않지만 아니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데 전보 명령 배치 전환한 거는 다른 사정을 볼 게 뭐 있죠? 더 나아가 다른 사정을 살피지 않더라도 이거 자체로 이건 부당하다라고 쓰는 게 제일 전 심플해 보이는데 답안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판결도 그렇게 안 써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가사 업무상 필요성 인정되더라도 두 번째 보면 전근 관련되어서는 이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재학하는 두 아이가 있고 배우자도 서울에 있는데 이런 사람을 부산으로 전근하는 것은 일가정 양립 측면 이 표현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가정 양립이라는 건 꽤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단신 부임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더 나아가 이제 개인의 경력의 측면에서도 12년간 회계 업무한 사람들을 갑자기 영어로 바꾼다? 그러면 설령 여기서 가사 설령 이 사건의 인사명령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과 교량 형량에 보면 수인한도를 넘는다. 이거 재량 남용한 거다. 더 나아가 절차적으로 사전에 알리지 않고 이 조치를 전단적으로 해버렸다.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도 결한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어느 모로 보나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 뭐 사법상 효력이 없다. 우리 판례 입장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정리하면 답안 구성이 깔끔할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